안녕하세요.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어, 오늘 뭐 지수는 계속 올라갔는데 장이 후져서 좀 보니까 코스피가 좀 조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코스피가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대형주들이 좀 내려간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이제 대형주들은 좀 내려가고 잔바리들은 좀 올라가고 이제 그런 날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하튼 한번 섹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몇 종류, 오늘 보면은, 제가 한 15% 이상, 오늘 프레스티지 패밀리가 둘 다 상을 갖고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가있고, 그리고 요 아이센스가, 뭐, 이 화장품 같은데, 아니구나, 저거구나. 바이오도 돼 있는데, 뭐, 일자리나 뭐, 이쪽 계통도 돼 있네요. 이게 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고, 음, 한 다섯, 열, 열다섯, 스물, 스물다섯, 서른. 오늘 한 40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35, 그죠? 뭐, 대략 따져서 한 4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는 후졌는데, 여하튼, 대형주들이 조금 내려가서 그런 것 같다 느낌이, 지수, 뭐, 해외 차트 일단, 뭐, 잠깐 보시면, 미국장은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살짝 깁떠가지고, 무난하게 상승을 했죠. 살짝 깁떠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음,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제 더 크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조정을 안 하는 거 보면 여기서 이제 아마 여기나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거기서 좀 조정을 할지 몰라도 그 이후로 꼭 이렇게 하락을 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여기서 그냥 조정 좀 했다가 조정했다가 이거 조정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나스닥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장 같으면 저도 조정을 하겠죠. 막, 뭐,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막 그런데, 뭐, 물론 나스닥도 이럴 수는 있는데, 대개 이때까지 과거 이력을 보면 안 그럽니다. 예. 쌍바닥을 찍는 척 살짝 내려오는 경우는 있어도 계속 20선을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미국장 좋아요, 미국장 좋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하튼 미국장 그랬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장인데 오늘 코스닥 보면은 1.76. 예. 근데 제가 바라본 걸로 따지면 1.76이 나올 만한 장세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오늘 제가 어제 음봉, 양봉 나와서 대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음봉이고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대개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예, 뭐 이렇게까지 크게 그리진 않았지만 되게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또 양봉, 음봉이 나오면 대개 이제 다음날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게 갭에서 무너지고는 연속으로 하락을 하지만 꼭 갭에서 무너진 거 아니더라도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이런 경우가 대부분 70, 80%가 이런 경우가 많고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이렇게 음양 지지가 되면 다음날 예, 갭을 살짝 떠서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이런 경우가 한 7, 80% 된다 그랬더니 오늘 어, 뭐 지수상 수치상으로는 날라갔는데 수치상으로는 날라갔는데 장은 후졌습니다. 예, 장은 좀 후졌고요. 아까 상승률 200이 보셨듯이 15% 이상 되는 애들이 40종목이 안 돼요. 예, 되게 보면. 근데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원래 커플링 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꼭 뭐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코스닥도 이렇게 올라가고 코스피가 내려간다고 해서 코스닥이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오늘 코스피는 좀 내려가고 코스닥은 너무 올라가 있죠.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참고만 하는 거지 그거를 똑같이 둘이 뭐 쌍둥이 같이 똑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오늘 섹터별로 한두 종목씩만 보겠습니다. 뭐 볼 게 없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또 상을 대장을 바꿨는지 물류주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13% 정도 갔고요. 뭐 신고가니까 더 따질 건 없는데 보통 신고가는 몇 프로? 15에서 18%. 근데 지금 안 갔죠. 13%뿐이 안 갔죠. 그러면은 15% 정도
15% 정도. 시간 단위가가 한 살짝 떴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얘네를 포함하면 1.75, 2.18, 15%에서 2.18 정도 더하면 한 10, 뭐 16, 17, 18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18, 뭐 이건 갭을 떠도, 이렇게 떠도 아마 무너질 확률도 있고요. 아니면 가끔 가다가 이제 저런 경우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침을 길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한동안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뒤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살짝 그냥 살짝 겹쳐서 이렇게 살짝만 겹쳐서 무너지면 바로 무너지거나 살짝 겹쳐서 무너지면 여기쯤에서 뭔가 이제 요 침의 절반 요 정도에서 지지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갭을 너무 많이 떠가지고 공중에서 하늘에서 무너지면은 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20선까지. 여기까지 내려오냐, 침의 절반까지 내려오냐, 여기까지 내려오냐, 침의 절반까지 내려오냐, 그 차이예요. 갭을 많이 뜨면 바닥까지 내려오고요. 통틀어서 땅땅땅땅땅 통틀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갭을 살짝 떠서 무너지면 이렇게 돼서 여기나 여기까지, 여기서 지지를 이렇게 하면서 뭔가 후위를 도모를 할 겁니다. 예. 아니면 이제 나름 이제 좀 좋은 거는 내일 많이 올라갔다가 갭을 많이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밑 바닥부터 긁어서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음봉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양봉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금방, 뭐 금방이란 말이 또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금방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저게 또 형태가 종목마다 달라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를 뛰어넘는 큰 상승으로 이어지려고 앞전에서 물량을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간의 단일가가 좀 오를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신고가인데 15에서 18%는 안 갔으니까 그 못 간 부분을 여기서 15에서 18%만 여기면 되겠죠? 18%, 이 정도 되죠? 네, 이 정도 떴다가 틱 하고 이렇게 무너지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지던가,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칠리콘2가 뭐 나름 20선 지지를 했고요. 철강주 중에서는 대원강업이 계속 침 나오고 있죠. 예, 계속 물량을 받고 있는데 제가 왜 저럴까요? 평소에 비리비리 하던 애인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나는 여기까지 갈 거요, 그러는 것 같죠. 예, 이왕 시작했으니까 나는 최소한 여기나 여기까지, 여기 너무 높고요. 최소한 우리가 여기까지 간다고 해도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여기까지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나 여기까지 갈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너무 소순 애들은 남은 게 뭐라고 그랬죠? 예, 이것뿐이 없다고 그랬죠. 내려가는 것뿐이, 하락뿐이 없다고 그랬죠. 조심하세요. 예, 들고 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런 데서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여기나 여기까지. 들고 가시는 분들 외에는 이런 데서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먹을 거는 적고 무너질 거는 많죠. 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린 플러스가 오늘 물량을 크게 한번 받았네요. 예, 그리고 뭐 다시 이 종목 분위기가 좋아진 건 없어요. 그냥 물량만 받았습니다. 좀 더 오래 지켜보시고요. 건설주 중에서는 DYPNF가 지하에서 저러고 있는데, 예, 볼 필요 없고요. 누리플랜이 아직 121원은 못 올랐습니다. 예. 건설주가 요 근래 계속 가더니 이화공영이 오늘 여기를 좀 돌파를 했으면은 뭐 나름 뭐 박초롱 자리라고 날아갈 뻔 했는데, 예, 올라가진 않았어요. 예, 좀 더 지켜보시고요. 아직 올라가진 않았고요. 시공테크가 앞에 치매 머리까지 올라갔다가 한 20% 가까이, 20% 넘었죠. 23%까지 올라갔다가 물량만 받고 내려왔습니다. 얘는 며칠 쉬었다가 내일은 뭐 치매 절반까지 갈 수는 있고요. 뭐 치매 절반 요 정도, 여기나 치매 절반은 안 되네요. 여기나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요런 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이왕이면 시원할 거 보면 L에 마이너스면 그냥 한번 위치킵하고 해볼 만하긴 하다. 마이너스네요. 예. 마이너스, 왜냐면 여기서 이만큼 먹는 거랑 마이너스면 여기서 2, 3% 밑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이 먹는 크기가 다르잖아요. 예, 오른쪽 원이 훨씬 크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면 해볼 만한데, 예, 그거 말고도 뭐 먹을 거 꽤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 중에서는 라운피플이 괜찮죠? 라운피플이
120과 20선을 120을 지지하고 오늘 큰 상승을 했네요. 24%까지 큰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2차는 없고 제가 봤을 때 1차 여기 21%까지 매물대는 있죠. 여기 양봉머리 치매머리 뭐 이렇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2차는 저는 모르겠고요. 1차까지는 가뿐하게 도달이 됐고 JLK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저런 거에 말로는 아시죠? 예, 갭에서 무너지든가 당일날 시작하자마자 무너지든가 당일날 시작하자마자 무너지든가 그 다음날 갭에서 이렇게 무너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올라가. 근데 보통 이런 건 그나마 얘는 조금 뭔가 웨이브가 있는데 웨이브 없이 그냥 쫙 올라가는 애도 있어요. 이런 거 말로는 아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RF 세미가 일단 120 위에 있긴 한데 20선을 지금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 못하고 있고요. 하긴 할 것 같네요. 솔트룩스도 120 밑에 내려왔다가 오늘 상승을 했는데 보통 120 밑에 꿈은 120. 그럼 매물대가 여기와 여기가 있죠.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1차, 2차를 아이고 1차, 2차를 다 갔네요. 예. 내일은 올라갈까? 0%네. 방향성을 주진 않네요. 그 다음에 에너지주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 아까 포스코 물류주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도 갔더니 에너지 중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이 지 혼자 갔고요. 나머지는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오늘 크게 상승한 종목이 많지 않거든요. 예. 화학주 중에서는 성환이 그냥 지지만 했고요. 식료품 중에서는 한탄 무너졌고요. 내일 아시죠? 이렇게 되면 갭되는 봉 여기에서 여기까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올라가면 마이너스 출발이 좋죠. 마이너스 확 내려와 있으면 한번 그나마 올라갔네요. 예, 별볼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 애가 마니커 FNG 장이 조금 자세 안 나올 때 가는 애가 얘인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1.76까지 올라갔지만 장세를 보면 꼭 운봉장 같은 희한한 느낌이었어요. 예. 사조동화원도 마찬가지고 예, 물량만 받았어요. 여기까지 물량 받았죠. 왜 거기까지 받았을까요? 저 앞에 매물대가 있겠죠. 예. 매물대가 나름 매물대가 조금 있고 이제 여기만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여기도 있죠. 예, 매물대가 있어요.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근데 얘는 그 갭이 한 5.53, 예, 갭이 높아서 손대기에는 조금 애매했는데 그래도 이 120선이랑 뭐 그렇게 미친 듯이 먼 거는 아니었어요. 예, 그래도 손대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했습니다. 예, 식료품 중에는 그런 애들이 갔고요. 조림 비료 중에서는 사조동어 아까 식료품에서 봤죠. 얘가 물량을 받았고 기계주 중에서는 별로 제대로 간 게 없고요. 전기차 중에서 뉴인텍 120을 돌파했죠. 네, 120 돌파했는데 아직은 120선이 라인이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한 여기쯤이나 여기나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하게 되면 요 위에서 거기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 지지를 하게 되면 그때는 그 한 번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아마 이제 120선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기 좋은 종목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일릅니다. 예,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지금은 일러요. 많이 일러요. 사실은 조금 일는 게 아니라 많이 일러요. 그리고 전기차 중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애들이 에코프로 뭐 뉴스에도 났던데 에코프로 제가 그 20선 들고 간 애 중에 에코프로도 있었는데 끝내는 못 들고 왔어요. 너무 지루해서 못 들고 왔는데 여하튼 얘도 여기를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들고 가는 종목이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이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쯤에서 들고 가시면 대신에 필수적으로 이런 애들은 요 평단에서 기본 평단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로스선을 딱 뭐 22평선이나 어딘가를 딱 정해놓고 매물대를 여기 지금 매물대 같으면 밑에 매물대 같으면 어 이쯤 되죠. 여기를 로스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딱 내려왔을 때 이런 데서 잡고 5% 3% 정도 딱 로스선을 해놓고 그리고 들고 가는 겁니다. 예. 지금 얘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 얘도 아직 뭐 끝난 게 아니죠. 예, 끝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고점의 모양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제대로 안 나왔는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더 갈 거란 얘기입니다. 32만 6천 원이면 도대체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는데 작전은 잘하고 있네요.
주가가 잘 올리고 있어요. 전기차 중에서는 또 세빅캠이 120 밑에서 올라왔는데 120 밑에 꿈은 120 못 올라왔죠. 대원강업도 철강주 중에서 아까 뭐 올라간 거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누리플랜도 지하에 있고요. 대원강업이 계속 침인데 얘가 나중에 꽤 많이 가려고 좀 물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달 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원강업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BNT 얘는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위에 침이 이렇게 나오고 끝났으니까 한동안은 또 이렇게 말해놓고 또 확 올라가 버리면 또 이상해지니까 예, 마이너스죠. 이제 조금 조정을 하고 예, 올라갈 겁니다. 그다음에 윤성 FNC 예, 오래간만에 올라가네. 윤성 FNC가 올라갔는데 얘는 이거 신고가네. 아니 저 신규주네. 뭐 따질 게 없죠. 따질 게 없어서 이런 거는 이제 15에서 18% 그죠? 15에서 18%이 정도면은 80점은 된다. 제가 늘 얘기했죠. 예. 신고가는 예, 15에서 18% 여러분들이 이제 좀 호응을 해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시죠. 예. 동은하나텍 얘 계속 뭐 제가 얘 상승하는 거 보고 오늘은 이런 테마로 가고 내일은 저런 테마로 가고 뭐 3일째는 다른 테마로 가고 그래서 얘가 얘는 도대체 섹터가 안 끼는 데가 없네요. 뭐 이것저것 다 뉴스 다 쓰고 올라가네요. 그런데 지금 꽤 많이 올라왔죠. 신규로 들어가시는 거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마이너스인데 한번 꺾을 때가 됐는데 이런 애들은 한번 꺾어주거든요. 여기서 한번 꺾어주고 아이고 이렇게 한번 꺾어줬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쌍바닥이 된다. 쌍봉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요것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런 데서 이렇게 들고 가기가 모험으로 로스선 이렇게 딱 해놓고 모험으로 들고 가기에 괜찮은 종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얘도 이제 이렇게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안 꺾네요. 이렇게 안 꺾네요. 계속 수지금만 올라가네요. 그럼 나중에 남은 거 뭐겠죠? 계속 올라가면 제가 남은 건 뭐라고 그랬죠? 예, 내려올 일만 남았다고 그랬죠? 요즘 그런 종목들 꽤 있었고요. 뭐 SG 사태도 그렇고 SG 증권발 사태도 그렇고 FST가 오래간만에 지하에서 올라왔는데 아직은 뭐 크게 뭐 지켜볼 뭐는 없고요. 이미 이제 여기서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아마 멀리서 보면 이게 매집일 겁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꽤 많이 갈 수 있어요. 얘가 전에도 한번 수직으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서 왜 이러냐. 얘가 또 이렇게 한 담을 하는 스타일로 한번 이렇게 근데 이게 꽤 많은 프로테이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생각보다 그 제가 예상했던 프로테이지는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코로나 평단에서 올라갔는데 양봉까지만 봐도 446. 제가 이거 한 7, 800%된 줄 알았더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는 물량을 받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하튼 이 거래량 터진 거 보세요. 해먹고 여기에 물량을 여기서 좀 받아놓아서 보통 한 2, 3년 무너집니다. 1년, 2년 반 이상 무너졌는데 2, 3년 무너지다가 다시 이제 뭔가 재기를 하려고 좀 얘가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손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보세요. 오늘 좀 더 지켜보라는 얘기를 많이 제가 하는 거 보니까 RFSM이 아까 봤고요. 오늘 장세가 좀 좋지는 않았어요. 후졌어요. 이라이콤이 얘가 나름 신규주가 아니네요. 이름은 참 왠지 생소하게 들리는 이름인데 신규주가 아니네요. 그 얘도 지금 제가 옛날에 여기를 왜 권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뾰족하게 올라왔죠? 너무 뾰족하게 올라왔는데 여기까지는 공간이 있는데 마저 시간에 다니까 마저 올라가서 아직 0%네요. 마저 올라갔다가 내려올지 몰라도 아니면 아예 그냥 큰 그림으로 더 이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거기까지 찍었다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얘도 지금 손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애들만 같네. 나노 신소재 120에서 지지만 하고 끝났습니다. 오늘 반도체, 지금 반도체 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가 뭐 동훈하나텍, FST, 하나마이크론, RF세미 이 정도만 갔고요. 엔터미디어 중에서 아이센스가 상을 갔는데 강상으로는 아니 뭐 강은 상은 일찍 들어갔는데 나름 일찍 들어갔는데 요 정도 깨진 거는 괜찮아요. 예, 여기서 이제 막 이런 게 있지 않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 막 이런 게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진 않았죠. 예, 그러진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내일 아마 애지간히 없나? 없네. 앞에가 없네요. 신고가는 여러분들이 신고가는 15에서 18%. 근데 이렇게 상을 간 경우에는 15에서 18%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신고가는 15에서 18% 보고 분봉을 보고 20선을 깰 때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20선을 깬다는 의미가 20선이 이렇게 있으면 내 종목이 상승을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살짝만 요렇게만 돼도 이제 깬다고 생각하시는 아니 여기서 요만큼만 이렇게 돼도 이제 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요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깰 때는 이게 깨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럴 때 버리는 거고 요럴 때 깨질 때 요럴 때 버리는 거고요. 어지간하면 요럴 때 버리셔도 상관없는데 20선을 깬다는 의미는 이런 개념인 거지 20선을 이렇게 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20선을 이렇게 종목이 잘 가다가 하나 내려버립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거를 깼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걸 깼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굴한 거고 이제 분봉이 진행 중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경우다 보니까 예, 이걸 깼다고 뭐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아예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이렇게 된 거. 여기 이게 이제 확실하게 깨지는 겁니다. 이런 게. 물론 이렇게 했다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주포가 흔드는 건데 이게 문제는 주포가 흔드느라고 내려간 건지 이렇게 올라올 건데 아니면 흔드느라고 올라간 것처럼 내려간 것처럼 했는데 이렇게 될지 이거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똑같아요. 얘와 얘 차이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올라갈 것이다. 다시 올라갈 것이다. 안 올라가고 그냥 내려갈 것이다. 이거를 저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포가 그거 믿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드는 거를 아무리 예측이 된다고 해도 일단 눈으로 보기에 깨진다. 그러면 나오시는 게 좋아요. 메타버스 VR 게임에서는 동원하나텍이나 시공테크가 크게 상승을 해. 시공테크는 물량만 크게 받고 내려갔네요. 예. 뭐 여기까지도 받은 것 같은데 여기랑 그 뒤에 여기까지도 받은 것 같은데 그 근처 까지 다 받고 내려갔나 본데 좀 지켜보시다 보면 얘는 이제 한번 라운드가 이제 끝나가니까 여기서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라운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 지금은 아니고 조금 밀려요. 지금은 얘는 한 며칠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얘는 봉이 되게 작네. 이런 거를 제가 못 견뎌요. 이걸 못 견디는데 좀 작아서 뭐 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 다음에 알체라가 지하에서 이틀 동안 겨우 올라와서 122로 겨우 올라왔네요. 예, 이제 올라왔으니까 뭔가 핑크빛 미래를 꿈꾸는 것 같은데 많이 났으니까 일단은 더 보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 보니까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을 빵 터트리는 거 보니까 이제부터 이거를 기반으로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나 본데 이건 한 달 안에 뭔가 틀이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틀은 잡아놨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뻗쩍 올랐다가 내려올 때 이때 잡으시면 좋고요. 여기서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이건 저희가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험의 나라로 갈 때는 원래 이런 데서 잡는 건데 저는 여기보다는 여기를 좋아합니다. 스윙을 혹시나 스윙을 하더라도 안 내려오면 안 잡으면 되거든요. 예. 그냥 그 종목을 안 해버리면 되니까. 메타버스 NFT 메타버스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얘가 어저께 상을 가지 않았네. 네, 어제 상 가고 나서 좀 올라갔는데 뭐 어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22%까지 꽤 많이 갔네요. 예. 근데
바닥, 얘 갭은 한 4% 떴는데 바닥까지 내려왔다가요. 어떻게 이렇게 갔지? 여기서 살짝 갭 떠서 이게 지금 어제 상한가가 한 평단인가 본데 살짝 깨고 구라를 치고 올라갔네요. 이 구라를 쳤기 때문에 꽤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구라를 치면은 우리가 예측하기로 어느 정도 120선이나 20선을 지지를 하면은 많이 가겠구나. 이 구라를 토대로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이 구라를 토대로 꽤 많이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어제 종가 어제 1시 4분 종가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늦게 간 상이 아니었네요. 예, 갈만해서 가는 거네요. 구라를 안 쳤어도 갈만할 만한 뭐 프로테이지긴 한데 여하튼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라운피플이 여기 매물을 받고 내려갔는데 여하튼 여기 멈췄는데 마이너스는 긁었고요. 한번 죽었다 갈 것 같습니다. 동원하나택은 아까 받고 동원하나택은 섹트가 안 걸리는 데가 없어. 휴대폰 통신은 이라이콤 아까 봤고요. RF 세미도 아까 봤고 지지만 한다고 그랬죠. 오늘 바이오가 뭐 코로나 때 비슷하게 뭐 좀 갔어요. JLK는 일단 고점에서 지지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되려는 거 아직 모르겠어요. 얘는 뭐가 하나 무너졌네요. 셀리드는 어차피 무너지는 애인데 더 무너졌고요. 앞타바이오가 무너지다가 물량만 받았고 제일바이오는 뭐 그냥 그렇고요. 제일바이오는 지금 띵띵띵띵띵띵 여기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뛰어넘고 싶은가 봅니다. 네. 장이 무너지거나 할 때 가는 사료 관련된 사료 종합 사료나 이런 종합 먹거리 쪽 식료품이나 이런 관련되는데 동물 가축 사료가 좀 주 테마죠. 가축 사료 구제역이나 가축 동물의약품 사료 첨가제 일단 동물 관련 메르스도 그렇고 동물 관련 뭐 이버맥틴이라고 이게 저도 쓰는데 약이 되게 좋은 약입니다. 소에도 쓰고요, 돼지도 쓰고 우리가 흔히 듣는 심장사상충 치료 예방약인데 큐라티스가 신규준데 뭔지 모르지만 일단 물량을 한번 받았고요. 뭐 바이오는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상을 갖고요, 아이센스도 상을 갖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도 상을 갖고 뭐 그러네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는 뭐 공간적으로 여기까지 있네요. 이제 아시죠? 7% 바닥에선 7% 위에서 가면 그 이상 여기까지 가겠죠. 대략 여기까지 대략 여기까지 가겠죠. 근데 얘가 겨우 들어가느라 그냥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그냥 근데 종가에 상한 애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원래 흔한데 요즘은 종가에 상을 가도 갈 만큼 6%나 14%까지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이상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저번에도 종가상 갔는데 뭐 연상까지 간 애들도 있으니까 뭐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 아이센스도 일단 상이 조금씩 풀렸지만 여하튼 나쁘진 않고요. 근데 얘도 보면은 15에서 18% 신고가 정도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펩트론이 바이오 뭐 3대장으로 가긴 갔나 본데 덩다리로 갔나 본데 얘가 이제 상을 두 놈이 이렇게 가는 바람에 펩트론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하고 아이센스가 상을 가는 바람에 펩트론이 이제 2대장이 아니라 3대장이 돼버린 거죠. 근데 얘도 상을 찍었다가 내려갔네요. 얘는 이제 무너질 것 같습니다. 무너졌다가 저렇게 된 경우에는 보통 갭을 떠도 무너졌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일 뭐 바이오가 테마를 받아서 내일 뭐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드문 경우고요. 그 내일 대박 내일의 장세를 보고 이제 그건 결정할 일이고요. 오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약주 중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봤고요. 화장품 중에서는 컬러레이가 나머지 다 안 갔는데 지 혼자 갔네요. 컬러레이가 120 위로 지금 올라가고 싶어서 계속 헤매고 있는데 아직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네요.
오늘 장이 후져서 그런지 시원하게 이렇게 돌파한 애가 별로 안 보여요. 비트코인은 관계 없고요. 핀테크 중에서는 웨이버스가 혼자 그냥 기본만 했네요. 기본만. 나머지는 다 안 갔어요. 지 혼자 기본만 했네요. 양봉의 머리까지. 이제 매물대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터져서 있지만 여기도 꽤 있죠. 그리고 여기 큰 게 터진 것도 여기 있고요. 얘가 여긴가 보다. 얘는 그냥 그럭저럭 보면은 지금 나는 기본으로 여기는 가야지 그 생각인데 제가 볼 땐 저기 뛰어넘을 겁니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거기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얘가 이게 지금 정지된 게 아니에요. 있는데 작은 거지. 여기서 잘 가다가 갑자기 훅 내려왔어요. 훅 내려왔다가 되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뭔가 하다 이거 뭐가 좀 틀어진 거예요. 훅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가고 마는데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전환을 못했죠. 방향을 전환을 못하니까 물량받고 훅 내려와서 원래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보통 가거든요.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돌파를 했죠. 원래 여기까지인데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이상은 가려고 하는 거 보면 여기나 여기까지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 목표가 지금 거기에요. 거긴데 아우 공이 작아가지고 이거 언제 기다려 이거 뭐 4개월 걸릴지 5개월 걸릴지 이런 거는 안 하시면 100점입니다. 안 하시면 안 하면 100점이에요. 단타로 그냥 가끔 한 번씩 치는 거지. 그래피니토르 중에서는 대주전자 재료하고 포스코 퓨처엠 근데 대주전자 재료가 대장이네요. 그래피니토르 중에서는 얘도 이제 뭐 차트를 거의 다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밥그릇처럼 됐죠. 네. 밥그릇처럼 됐는데 얘는 하락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다가 뭘 잡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상승하다가 조정한 느낌이에요. 지금 엄청 더 가고 싶다는 얘기인가 봐요. 지금 얘가 평소에 뭐 하는 애인지 몰랐는데 나이도 2004년이면 20년 가까이 20년 이상 먹었는데 얘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이게 쌍봉에서 무너진 것도 아닌 거로 보이는데 그럼 여기를 뛰어넘겠다는 얘기가 뭐야? 그죠? 근데 대주전자 재료는 이상하게 저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 출산주 중에서 관계 없고요. 미세먼지 중에서는 누리 플랜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려다 실패했네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려다 120선이 거의 지상이니까 못 올라왔고요. 중국주 중에서는 컬러레이 계속 침만 받고 있는데 얘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거 보니까 그 이상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할 건데 아직은 좀 손대기에는 일르고요. 일자리 중에서는 컴퍼니 K하고 얘는 뭐야? 삐치하게 올라왔어. 삐치하게 올라왔는데 뭐 마이너스인데 삐치하게 올라왔는데 여하튼 좀 약간 너무 올라온 경향이 있죠.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냥 봐도. 근데 저런 애들이 가끔 이렇게 뚫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확 뚫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일자식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나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모험이고요. 왜 먹을 건 이만큼 내려갈 거는 이만큼이니까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지켜보고 하세요. 그다음에 리더스 기술 투자 왠지 얘는 지하에 가 있네. 어디가 있나 그랬더니 지하에 가 있네. 아직 멀었고요. 린드먼 아시아는 뭐 요 근래 한 번씩 갔던 애인데 얘도 좀 122로 일단 올라온 다음에 아무리 120선이 상승세로 바뀌었다고 해도 일단 올라온 다음에 뭔가 이제 얘기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항공주는 얘기할 게 없지만 아스트가 지하에서 헤매고 있는데 볼 필요 없고요. 지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장이 후졌으니까 내일 한번 화끈한 장을 기대해 보면서 시드 조금 줄이면은 과감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죠. 날아가는 것도 작아지는 겁니다. 먹는 것도 작아지지만 이렇게 애매할 때에는 조금 그렇게 조심을 하시고 시드를 줄여서 하시다가 장세가 이제 완벽하게 펼쳐지면서 핑크빛 미래가 시작이 되면 그때 원 시드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